안녕하십니까. 경운대학교 박명철 교수입니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특수공구의 비틀림 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논문의 서론입니다. 실제 이제 그 군부대에서 사용하는 장비인데요. 이제 사격 통제 기능이라든지 단위를 자동으로 장전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의 동력 장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모델을 언급하기가 좀 어렵고요. 실제 이 동력 장치는 크게 엔진하고 변속기, 냉각기 이렇게 여러 개의 그 독립적인 장치가 모여 있는, 집합되어 있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동력 장치가 어떤 문제에 의해서 고장이 발생했을 때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에 대한 영역, 즉 엔진과 변속기, 냉각기를 결합하거나 분리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사용되는 특수 공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 공구가 이제 그 비틀림이 너무 심해서 그리고 또 마모도 심하고 해서 자주 파손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군부대 내에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본 연구가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파손 현상, 그리고 이제 엔진의 우측부에 연결 조임을 할 때 간섭 현상을 최소화하면서도 강도를 강화시키고 비틀림을 없앨 수 있는 공구가 주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공구를 만드는 거면 그냥 뭐 재질을 바꿔서 만들면 되는데, 실제 만들어진 공구가 전산 구조 해석적으로 어떠한 비틀림 강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최적 설계하기 위한 게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이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인정기관의 테스트 결과 토커의 이제 그 가해진 힘에 대해서 한 130% 이상의 비틀림 실험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공구의 국산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이 본 논문의 가장 큰 취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특수공구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일단 그 앵글 영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앵글을 연결하고 있는 바에 대한 용접부가 이제 큰 문제가 되는데, 실제 이제 용접부의 냉각 과정 속에서 미세 크랙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미세 크랙 자체가 차후에 마모나 비틀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가 특수공구에 그 작용되는 응력이 어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힘이 가장 어디에 많이 발생하느냐. 그래서 보아하니 그 응력이 벨 블락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그 벨 블락이 응력을 너무 많이 받아서 변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비틀림 현상까지 발생하더라. 그래서 파손에 이르더라라는 연구 결과를 일단 도출했고요. 이러한 문제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재질을 니켈 크롬강으로 변경을 했고, 열처리 공정 과정의 최적화를 통해서 일단 강도를 다소 개선을 했다. 그리고 실제 분리된 그 벨 블락과 샤프트 용접부를 좀 제거해서 일체형으로 만들므로 인해서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그림 보시면 이제 왼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왼쪽 그림이 이제 기존의 벨 블락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개선된 벨 블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벨 블락의 응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물론 다른 영역도 전체 다 응력을 다 측정을 했고요. 응력 측정 중에서 이제 벨 블락만 유독 좀 높게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측정한 구조 해석한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게 이제 롱 렌치에 대한 거고, 하단에 있는 게 이제 쇼트 렌치에 관한 건데, 공이 한 1859 메가파스칼 정도, 또 1873 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작용하더라. 그래서 이 응력을 어떻게 하면 좀 줄일 수 있을 것인지가 연구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마찰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벨 블락이 어쨌든 샤프트와 다른 영역과 조인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이 부분이 조금 마찰 계수가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마찰 계수를 좀 낮추기 위한
구조적 설계 변경이 좀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설계 변경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형태의 데이터가 이제 아바쿠스라는 전산 구조 해석 툴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물을 돌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이제 그 렌치를 두 가지로 만들었습니다. 특수 공구를 롱형 렌치와 쇼트형 렌치로 만들었는데 실제 기존에 있는 게 이제 왼쪽 겁니다. 기존의 롱 렌치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전에 언급한 것 같이 한 1859 메가파스칼 정도의 응력이 작용하고 쇼트 렌치 같은 경우에도 1873 메가파스칼이었는데 구조 변경을 오른쪽과 같이 좀 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피치 영역도 한 3mm 정도 정강을 시키고요. 그래서 실제 응력 테스트를 해보니 개선된 구조 설계의 결과물에 따르면 한 1399 메가파스칼 정도, 그 다음에 쇼트 렌치는 1426 메가파스칼 정도. 그래서 기존의 렌치보다는 벨 블락에 작용하는 응력이 다소 줄었다라고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롱 렌치와 쇼트 렌치의 실제 제품입니다. 그래서 강도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열 처리 과정에서 이제 흑색으로 피막을 좀 적용을 해서 특히나 또 녹 방지 등도 있어야 되고 좀 건실하게 오랫동안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정을 추가했고요. 실제 이제 기존 특수 공구와 비교했을 때 비틀림 현상이 130% 이상 수준에서도 무난히 공구의 사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그 전산 구조 해석을 통해서 비틀림 강도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필드에서 이 부분이 렌치죠.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언급했던 벨 블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벨 블락에 연결되어 있는 피치로 해당되는 장치에 끼우고 그걸 이제 틀어서 분리시키는 작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결과 공인시험센터의 결과에서도 특별한 비틀림 현상도 없었고요. 이때 이제 하단 부분이 비틀림 실험 중인 것이고 비틀림 실험 결과 이후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파손 유무도 없었고 일정한 시간 단위로 봤을 때 특정한 토크 이상에서는 어느 정도의 비틀림 없이 일정하게 상태를 유지한다. 강도를 유지하고 있고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특별한 동력 장치에 사용될 수 있는 정비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공구를 국산화했다는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